네, 반갑습니다. 2021년 오늘이 11월 11일. 오늘 진짜 빼빼로데이라고 애들이 얼마나 어제부터 그래요? 빼빼로 하는지 잊을 수 없는 빼빼로데이가 되었어요. 우리 딸내미 오늘 학교 가는데 가다가 차 잠깐 옆에 멈추고 제가 등교시키거든요. 편의점에서 빼빼로 5개 사서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저 연애할 때도 지금 제 아내랑 서로 빼빼로 주고받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왜 그랬나 후회됩니다. 별로 아내가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나라도 할 걸. 다 사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점처럼 남는 건데 좀 후회되는데 뭐 애들은 좀 특별한 일 있으면 최대한 좀 이렇게 막 소소한 즐거움은 남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별거 없어도 즐거워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저희 세컨 플로어 지금 한병철 씨의 타자의 주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1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30분을 좀 지각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면서 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철학서를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좀 문학을 많이 읽고 있어서 철학 많이 못 읽고 있긴 하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 두꺼운 책 두 종류가 있는데 중간 없습니다. 철학이 어중간한 건 없어요. 얇은 책의 특징은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정말 뼈대만 간추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읽고 있다 보면은 몇 번씩 이제 좀 책장을 덮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내 삶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 번씩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읽어만 돼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명철 씨의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들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다 엮여 있고, 그리고 그 책 하나하나를 읽을 때 사실은 내 나름의 의미를 주석을 덧붙여야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근데 그 책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이거 발제를 하려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절반은 알겠고 절반은 모르겠다.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진짜 의미를 좀 더 더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저희끼리 잘 나누면서 또 나름의 이야기를 덧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발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좀 말씀 많이 듣고 저희가 또 발전시키는 걸로 가보고 싶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좀 랩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료는 똑같습니다. 한병철 씨의 저작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뭐 지금까지도 매년 한 권씩 쭉쭉 나오고 있고, 책 구성을 보면은 한병철 씨가 직접 집필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진행을 해주시던 어떤 강연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컬럼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엮여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동강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책의 이제 부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의 테러라는 얘기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자라는 존재가 인류에게 항상 인류의 역사상 존재해 왔고, 그 타자로부터 우리는 뭐 억압을 받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거나 그 부정성에 이제 그 반대적인 존재로 어떤 반작용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면서 이런 타자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좋게만 할까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타자가 추방된 곳에서는 결국 나 자신 같은 것만 남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의 현상들이 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과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과잉되는 거죠.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거를 좀 싫어하는 면이 있으면은 버티다 무너지기라도 할 텐데, 그냥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과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 정의가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타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계속 맞서면서 내가 깨어지고 죽고
다시 재정의가 되고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어떤 성숙 그리고 어떤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데, 물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최초의 내가 계속해서 그냥 유지되는 형태, 그래서 바뀌는 형태가 아닌 유지되는 형태를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음. 이 타자와 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타자가 추방되고 같은 것,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무한복제가 되다 보면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없는 존재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어, 시각화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을 아우르는 그 어떤 외침 같은 거라고 할까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고 하는 제니 홀저의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하면서 굉장히 번뜩 깨어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백화점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 사회,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과잉 생산, 과잉 소비를 하게 만들죠. 근데 그 과잉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은 끝없이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이제 자극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진시킨다. 내가 지금 나는 굉장히 내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어떤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인식하게 되죠. 근데 그 자유가 사실은 어떤 거대한 어떤 착취, 자유를 억압해서 만들어낸 생산성보다 자유를 착취하면서 만들어낸 생산성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문장 굉장히 처음, 이거 언제 처음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한명철 씨의 그 저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더라. 사실 지금도 막연한 어떤 욕망의 어떤 그 부름 속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날 좀 보호해달라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것만이 이제는 인간을 속박하는 게 어, 유일한 속박의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들은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민성님도 제 원격으로 접속해 주셨고, 우리 동광님께서도 접속해 주셨고, 요즘 너무 바빠진 우리 바쁜 남자 모이션님은 예, 과연 살아 계시는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통화를 한번 나눴는데 그 목소리에 찌들어 있는 그 피로, 뭔가 어렸을 때 그 중년이셨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민님도 지금 그리 멀지 않은 이제 동여의도에서, 동여의도에서 또 본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 뛰고 계시는데 빨리 정리하시고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드립니다. 네. 곽희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타자의 추방을 한번 다뤘고, 한 번쯤은 머리에 담아둘 만한 좀 화두라고 생각해요. 낯선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한병철 씨가 되게 멋진 점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맹위를 떨칠 때 좋아요로만 점철되는 인간의 관계에 어떤 그 병폐를 들여다보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쵸. 왜 나는 SNS를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네트워킹, 아는 사람들, 친구가 많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하는 그 이면을 사실 철학적으로 고찰했다 느껴지고, 지금 넷플릭스의 시대가 되었죠. 근데 이제 빈지 워칭이라는, 이제 한배정 씨가 만든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빈지 워칭이라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그냥 멈춤이 없는, 그리고 무간격인 상태에 계속해서 내가 이제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난번 얘기 나올 때 넷플릭스든 웨이브든 왓챠든 이제 뭐 애플 TV도 이제 나왔죠. 그 안에 내가 로맨스만 구독을 하고 계속 그만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상관없나? 정말로? 그리고 말미에는 그런 얘기도 나눴었죠. 그렇게 모두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마이웨이를 그냥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돼버리면 사실 나중에 가서는 이 타자라는 것이 사실 나와 다른 그 간격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고 사실 고통일진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이웨이를 쭉 그냥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죠. 타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충분히 과거라면 어우러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랬을 때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또 가정이 되지 않을까. 도저히 나는 내 부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 형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책을 보면은 말미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자기소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끊임없이 나 자신도 계속해서 타협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바뀌고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독서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뭐 10년 전에 나, 5년 전에 나, 1년 전에 나 생각해 보면 섬뜩할 만큼 낯설어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니 너무 다행인 선택도 있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결정을 했지? 그죠? 어떻게 내가 그런 시간을 보냈지? 견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변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에로스의 존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자, 내 안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그리고 내가 계속 나이 들어가는 나, 이 모든 존재가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타자일 텐데 그 타자들을 이렇게 다 밀어내버리면 어쩌면 내가 바뀔 수 있는 시점에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나, 바꿔야 하나, 이쪽으로 한 발 내딛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도 좋아 라고 생각해버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상관없나? 문제는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나이 들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해서 이제 쭉 그 길로 걸어갔어야 될 그 시간이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혐오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소외에 빠집니다.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현실의 나랑 내가 네, 꿈꾸는 내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꿈꾸는 나는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10대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격차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그렇게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 소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기고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것들을 다 밀어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을 보냈을 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저희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심리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머릿속에 이제 고민이 많을 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넷플릭스를 틀어요. 넷플릭스 틀고 첫 화면에 나온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요.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순삭이죠.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고 그러면 잠이 들 수 있어요. 어, 도저히 이제 잠들 수 없을 만큼 좀 이제 피로할 때, 그러니까 글조차 쓸 수 없을 때, 책조차 볼 수 없을 때.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일 수 있겠다. 이게 하나의 마약 같은 거라면 이걸 이제 사실은 제한 없이 다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사회 풍토가 공주파 3사는 이제 올드 미디어로 치부하고 넷플릭스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알아주는 뭐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죠. 예. 곽희님은 어떠셨어요? 이 타자의 주방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 얘기 나누고서 일주일 동안 네, 아주 짧게나마 언뜻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약간 낯설게 보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로그아웃을 해봤어요. 오, 왜냐하면 실천적인. 그러니까 네, 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가끔 그걸 지우고 약간 다시 로그아웃하고 막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한다. 왜냐면 더 이상 너무 볼 게 없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제는 좀 별로 재밌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계속 플레이가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멍하게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는 약간 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프리미엄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를 아, 그러셨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네. 유튜브마저 내가 프리미엄을 하면은 난 정말 음, 책도 안 보고 너무 미디어에 빠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계속 광고도 없이 계속 제가 보던 것들 위주로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는 있지만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맞아요. 네, 그거 그게 맞아요. 코칭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지 몰라요. 너무 계속 틀어놓고 있고 음, 집에 있을 때는 약간 또 너무 정적이 싫어서 뭔가 좀 틀어놓고 있거나 이런데 틀어놓고 보고는 있고 틀어놓고 딴 걸 하기에는 너무 좀 정신이 분산하니까 보고는 있는데 나중에 끄고 나서는 내가 저 오늘 뭘 봐서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 중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음, 내가 그냥 시간만 보낸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뭐 전혀 저의 알고리즘 안에서는 네.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 약간 정치에 관련된 원색적인 얘기도 있었고 음, 그리고 또 무슨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선 당장 운동을 하진 않더라도 그쵸. 좀 더 막 거기는 댓글 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약간 좀 진짜 나는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추운 시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댓글 내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운동을 하고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나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거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쵸. 네, 나에게 너무나 안락한 맞아요. 요람 같던 유튜브가 사실은 너무나 낯설고 냉혹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 안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각자의 요람이 각자 요람인 달랐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걸 모두 유튜브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너도 유튜브 보니? 나도 봐. 너도 넷플릭스? 나도 봐. 이러지만 사실은 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이상은 더 이상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같은 유튜브를 보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잖아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진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다른 세상이 있는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쵸. 네. 사실은 댓글이 인간적이죠. 왜냐면은 그 영상은 사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약간 좀 그런 원색적인 영상들은 누군가가 뭐 돈이든 선동이든 뭐든 그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나랑 다르면은. 그러니까 나의 뭐 정치적이나 뭔가 견해가 다르다. 아우 저 사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런 거야. 순수하게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그냥 무시할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그 중에는 약간 좀 나는 그냥 아우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견해가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그 생각 어느 정도 일리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을 되게 보면서 이제 진짜 좀 신선한 그쵸.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에고치 안에 다들 갇혀 있는 누에고치가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함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그렇죠. 누에고치가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유튜브, 넷플릭스 약간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더 그게 딱딱해지는 상태인 건데 그거를 의식적으로나마 좀 안에서부터 깨주는 게 가끔가다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한다면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신선하고 근데 정말 더 많이 견고해진 다음에 하려면은 네. 더 힘들겠죠. 이건 정말 유튜브 로그아웃. 재밌었어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볼 만한 체험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저는 말만 신나게 듣고 실천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꼭 가서 해봐야겠다. 이게 저랑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각자의 계정으로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엄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우와 싶은 거예요. 진짜 놀랍죠. 되게 막 저라면 절대 검색해서 보지 않을 약간 트로트나 뭐 맞아. 식이나 또 엄마의 뭐 종교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나 약간 모든 게 그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이런 거 보면
좀 그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아빠의 유튜브 그 검색목으로 보니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아빠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저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걸 왜 봐? 그러니까 저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막 케이블 TV 한참 좀 이상한 좀 네. 정치적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런 걸 왜 봐? 그럴 거면 딴 걸 보지. 큰 갈등이 납니다. 이게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취향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취향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좋다는데 네가 뭐야? 왜? 그럼 너는 이거는 니꺼 뭐 어떤데? 약간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괜히 그 말을 정말 발화한 사람이 사실은 뭐 총을 쏘거나 칼을 찌른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어떤 영향이 있고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아니 누가 뭐 어떻대? 내가 나 내 자유 시간에 나 쉴 때 나 좋아하는 거 하겠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되게 낯설어져요. 맞아요. 부모님 되게 낯설더라고. 되게 평생을 봐왔는데 저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구나,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로 존중해줘야죠. 되게 근데 그래서 웃겼어요. 아빠 거는 또 되게 산, 캠핑, 어르신들의 먹방. 저는 아빠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먹방을 찍으시는구나를 처음 알았고 엄청나더라고. 자수를 보고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도? 라고 했는데 야, 저 사람 되게 유명해 하고 보셨더니 구독자 수 정말 많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 그리고 그 구독자 수 숫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만 좋아하는 어떤 영역 어쩌면 주제라고 해봐요. 야 1%? 1%밖에? 야 그 정도는 허경영도 1%더 나온다 막 이러면서 제가 비웃었단 말이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라고 가정했을 때 1%면 50만이에요. 그쵸. 만약에 그러니까 50만 그러니까 그 전체 숫자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1%라고 했을 때 공간적 제약이 없는 시간적 제약이 없는 어떤 그 세상에서 1%의 사람을 모아보잖아요. 그럼 그게 세상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봤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 되게 협소한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파고들어도 거기에는 내 시간과 내 사회, 내 주변의 세상을 꽉 채울 만한 사람의 수는 모입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그만큼 모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 도시에서 뭐 이런 정말 A-A-A-A의 성향을 보인 사람 모여주세요라고 외쳐도 전달도 안 되고 모이는 사람 한두 명 정도 이겠죠. 이 회사 통틀어서 지금 독서 모임 하는 사람은 네 저희 세컨플로어. 근데 뭐 저희는 워낙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아무나 못 오니까 못 오니까 이런 거고. 근데 달라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진짜 어느 좀 사이트나 게시판이나 요즘은 이제 단톡방 이런 것만 봐도 진짜 끔찍할 만큼 어디 동네에 무슨 아파트 집값 얘기 나오는 단톡방에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맞아요. 거기가 수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되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순삭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거든요. 요즘 보면 뭐 시간이 순삭됐다는 얘기만 순간적으로 딱 삭제된 것 같이 시간이 훅 흘러갔다. 요즘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보면은 그 순삭을 바라면서 그 지하철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다 조그만 화면 속으로 들어가죠. 네.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봤을 때 그만큼 즐거움을 얻으면 상관이 없는데 곽기님 말씀처럼 이제 즐거움의 어떤 순도는 한 1% 정도 거의 이제 그냥 걸리는 것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사라지는 거고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삶에 그 정도만큼이 사실은 이제 죽음으로 변환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리고 그 시간에도 나는 계속 뭔가 좀 발전하고 싶어. 나를 더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이겠죠. 근데 또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타사의 주방 말고 피로사의가 또 떠올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깨부시는가. 그 생각 되게 많이 네. 들었거든요. 나의 지금 인생은
일과 잠밖에 없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아, 너무 슬픕니다. 진짜 일, 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업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고 그럼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집에 가서 씻고 유튜브를 그렇게 멍하니 보다가 1시간 정도 그리고 막 페이스북 이런 걸 인스타 이런 걸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피드를 넘기면서 보다가 자야겠다 하고 자고 또 아침에 근데 제 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는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포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친구는 뭐랄까 제가 안빈낙도라고 부르거든요. 안빈낙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친구나 저나 뭐 삶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벌이나 생활 수준 이런 거 그런 수준은.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네네. 그러니까 아동바동 살고 막 자면서도 회사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나는 그게 너무 싫다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덜 책임을 지고 덜 벌고 그 대신 그냥 일할 동안은 딱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그런 걸 하고 싶다. 멋지네요. 그러려면 사실 벌이가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아는데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단순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덜 지고 단순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벌이가 크진 않을 거지만 나는 그냥 그 가운데서 규모를 꾸려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제가 존경한다고 꼭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그래서 그날도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약간 한 7시가 넘어서 그것도 급하게 약간 죄송하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갔는데 친구는 5시부터 퇴근을 해서 마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유롭게. 근데 그렇게 거슬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시간을 또 오롯이 나를 위해 썼고. 천천히 와. 계속 원래는 뭐 6시 반에 만나고 늦어지니까 미안해 나 아직도 회사야. 근데 이걸 처리하고 그래서 근데 아니야 나 지금 쇼핑하고 필요한 거 사고 있으니까 천천히 와. 약간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세대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월급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뭔가 좀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 큰 부를 바랄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아닌데 그런 위치도 아닌데 사실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집도 못 사. 평범하게 살아. 뭔가 좀 나의 뭔가 레벨이 있다면 레벨이 점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다면 사실 자식을 키우는 책임감과 즐거움으로 또 열심히 이제 자식 보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살 텐데 아무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일과 장으로만 하루를 꾸미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현타가 왔어요 요즘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감을 가지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자식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너는 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왜의 답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근데 그렇다고 친구처럼 안빈낙도의 삶을 살자니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요. 굉장히 네.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막 그러면 카드값은 어떻게 하고 있어? 보험은? 약간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다 그냥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이만큼을 번다. 그럼 이 안에서 꼭 필요한 이걸 하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냥 살아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매월 꾸준히 입금되는 월급 그게 이제 숫자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게 끊겼을 때 정말 이제 공기나 물이 끊기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지난번 저희 이제 베이스먼트에서 이제 베이스먼트 토크를 할 때 동강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또 그때 한 1년이라 그러셨나요? 네, 수입이 맞아요. 끊긴 적이 있었다.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게 굉장히 저는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용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죽으란 법은 없겠지. 저도 친구를 약간 그래서 근데 또 생활이 그렇게 어떡하니 이렇게 가난해서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애플워치 샀어 얼마 전에 나도 샀어. 그거 약간
나 하는 만큼 쟤도 다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이만큼까지 저 사람하고 전혀 결이 다른 정말 밀도 높은 숨막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고 나서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야 나는 서울에 40평대 아파트가 생겼어. 너는 아직도 뭐 서울 외곽 경기도에 있는 뭐 빌라에 있는 전세를 살아 아니면 반전세를 살아.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 네. 꽃이 만들더라도 그려진다면 그러신다면 네. 그거를 위해서 그래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갖는 게 나의 목표야 하고 달려갈 텐데 사실 이렇게 계산해봐서는 절대 서울에 집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서울 집이 꼭뭐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커다란 그 목표들 그러니까 모두가 봤을 때 좋고 나도 사실은 갖고 싶긴 해.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가질 수 있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는 그것들 를 내가 봤을 때 지금 나는 이 속도로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미래가 아니라 그냥 오늘의 워라밸을 위해서 다른 걸 좀 줄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친구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지금 이 위치, 그러니까 뭐 위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 큰 결심이긴 할 거라고. 왜냐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다니고 있는 걸 그렇죠. 나 스스로 저는 안 빈낙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걸 했을 때 나 자신이 정말 그게 원하는지 그게 맞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설득하는 시간과 또 주변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결사반대는 아니겠지만 왜 네.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라고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맞아요. 안정된 직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있긴 하잖아요. 어쨌든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거지만 월급이 나오고 그다음 뭔가 좀 복지도 있고 뭔가 좀 하다못해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대출이라도 해주고 회사에서 그리고 뭐 경조사가 있을 때 회사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두고 갈 수 내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늘도 일과 잠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맞아. 일과 잠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면서 늙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되게 그 친구를 만나고 되게 친구가 되게 화두를 던졌어요. 뭐 곽희님이 좀 어쩌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그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 지금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또 아니요 그게 덜 그 갈등의 텐션은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뭐냐면 아이들이 생겼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좀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또 아이들을 자꾸자꾸 케어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의 시간을 충분히 페이를 통해서 감당시킬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나, 그러니까 정말 일과 잠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을 나를 맞추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해요. 뭐 조부모님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를 하면 돼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런 시장. 많이들 그래요. 어쩌면 대부분이 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했던 계속 제 안에 있던 갈등은 사실 몇 년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케어해야 될 시기는. 사실 저는 그게 의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제 부모가 곁에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와요. 사춘기 때쯤 되겠죠. 예. 근데 부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떼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을 붙이고 싶은 때가 있고 그때가 사실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도 서로 타인의 관계인데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아이의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되기 전까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저희 딸이 이제 8살이죠. 음, 제가 이제 더피즈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관성이 계속 이어진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계속 가까이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을 계속 저는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회사와는 또 갈등을 겪어야겠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해서 왔어요. 계속 선택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회사 10시쯤에 출근을 해서 한 5시 반쯤에 퇴근합니다. 아이들 케어하러 가기 위해서. 물론 집에 가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접속해 다시 일을 하지만 그 루틴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조금씩 일의 포션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는 갈등인 거죠. 스트레스고. 한순간도 그 내가 약간 좀 느슨해지는 때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회사에 오면은
늦지 않게 가야 된다는 생각. 아이들과 있다 보면은 회사, 그러니까 사회생활 내가 점점 그 남에게 패 끼친다는 기분도 있고 또 이제 뒤처진다는 기분도 있고 그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되든 하나만 정말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울컥울컥 치밉니다. 아 그냥 휴직을 쓰고 애들만 그냥 케어를 할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정말 고용을 해서 애들을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내 사회생활에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이 극단은 무엇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극단을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정답은 그 중간에 밸런싱에 있는데 그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빅나또 하신 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독서 모임에 잠깐이나마 미니 인터뷰 같은 걸로 해서 정말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민성님도 사실은 지금 오늘 휴가이시래요. 휴가 중에 접속해 주셨는데 민성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민성님은 지난 한 주간 이 타자의 주방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지금 얘기하는 맥락하고 달라가지고 약간 고민이 좋습니다. 되네요. 저희 되게 좋습니다. 아니, 전 좋습니다. 네네. 예, 네. 다양한 얘기 하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이제 되게 대학생 때부터 받아들이고 있던 세계관은 나는 타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조주의적인 어떤 사고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디고 타자는 어딘가 뭐 요런 그런 그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확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확장이 맞나,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내면한 타자의 확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거대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를 소비를 할 때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뭐 이제 한창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산 거 중에 휴지통을 알아볼 때가 있었거든요. 제 방에 있는 휴지통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재택의 폐해인데 재택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제 방의 가구와 이런 걸 많이 바꿨는데 공감합니다. 네, 그거 하면서 어떤 쇼핑몰에서만 계속 알아봤거든요. 이제 그 쇼핑몰에서는 저는 완전 뭐 쓰레기통 수집 간 거예요. 네, 네, 이 쇼핑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특히 요새 제일 광고가 지저분하게 붙는 매체가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 틀면은 완전 뭐 진짜 쓰레기통 수집가도 아니고 지금도 쓰레기통만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쇼핑몰이 보는 나는 쓰레기통 수집가고, 어떤 쇼핑몰이 보는 나는 예를 들면 뭐 반찬 사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도 점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쇼핑몰은 이런 거 전용이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각각의 쇼핑몰이 저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저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그 이제 빈지 워칭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진짜로 빈지 워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유명 인사들한테 인터뷰할 때 최근에 뭐 빈지 워칭했던 뭐 드라마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봤었고, 하나 또 저는 되게 유튜브로 굉장히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새 되게 약간 직업적인 것 때문에 지쳐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추천해주면은 자기 요새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15분 이상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유튜브 중에 막 이렇게 1시간 반씩 편집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인기가 없어요. 아, 제일 인기 있는 건 1분 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분 컷. 그래서 아예 쇼츠가 나왔잖아. 아이 쇼츠가 나왔죠. 예. 예, 아예 쇼츠로 이제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10분, 15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튜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게 스킬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나한테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걸 아니까 3분 이런 식으로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은 구독자가 모이고 유입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또 한 7분, 10분 근처로 가보고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한 1시간 이런 걸 해도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라면 1시간을 내 1시간을 소비할 만하지 해서 하는 거라고 쓴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1시간짜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초반에는 참아야 된다고. 그거를 3분 안에 말해줘야 되고 또 그러네요. 10분 안에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모은 다음에 사실 나는 1시간짜리 얘기하고 싶었어. 그때서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게 옛날 되게 예. 제가 되게 많이 보는 영상 중에 안 될 과학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보는데. 야,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안 될 과학. 안 될 과학 네네. 찾아볼게요. 네, 네, 말씀. 이거 인트로 인사말이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예요. 말이 진짜 빨라요. 네,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이거 교묘하게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이 진짜 좋아요. 네, 쉼표가 없는 듯한 그런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진정한 비트 세대네요. 이걸 왜 저는 들어본 적도 없을까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동시대에 그 같은 장소에 살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안 될 과학 같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귀에 큰 물음표가 응? 나도 스마트폰 주머니에 담고 사는데 그렇군요. 저도 그리고 한 과학에 가지 예, 말씀해. 예. 먼저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저는 생존에 대한 어떤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전 안빈낙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빈낙도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용기입니다. 그 안빈낙도는 안빈낙도로 가는 길은 용기라는 다리로 이어져 있고 그걸 건너는 걸 막아서는 그 앞에 수호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맞아요.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이제 그렇죠. 갈 수 있는데 안빈낙도의 길로 음. 끊임없이 쟤는 뭘 샀던데, 쟤는 뭘 했던데, 쟤는 승진을 했던데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뭐 사실은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나름의 안빈낙도를 또 인생의 일정 비중 나름의 비중만큼 배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제 주크버그 뭐 이런 사람들 야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는 거의 뭐 인생 막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크버가 이제 막 치열하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거 보면 뭐냐면 사실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좀 치열하게 살고 이 정도는 좀 풀어지게 살고 이런 식으로 그 조율을 하고 있는 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보다는 조금 더 그 자기 삶을 가져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제가 안민낙법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두렵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어떤 그 생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건 너무 숨막히고 뭐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다 내가 하는 거는 옳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요.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욕망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 돈으로 정말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작은 돈으로 살아도 내가 만족할까? 라는 생각과 미래에 나는 그러면 늙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아서 사실 못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빈낙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웃기다. 그러니까 그런 좀 여유 있는 삶을, 그러니까 덜 벌고 내 시간을 많이 쓰는 삶을 선택하긴 했지만 처음 발자국은 약간 떠밀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사실 근데 나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거에 맞는 엄청난 페이를 받을 수 있다면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달에 너 막 엄청 회사밖에,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일과 잡으로만 구성해. 그 대신 너 연봉 월급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케이 라고 할 것 같다. 근데 자기는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의 벌이에는 한계가 있겠고 내가 이 나이와 나의 스펙과 나의 이런 경력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안빈각도라는 또 키워드 뭐 저희 셋 다 이제 크게 와닿았으니까. 근데 한병철 씨가 얘기하는 그 타자의 주방 쪽과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병철 씨는 그 모든 저작에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삶이 옳다라는 명증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모든 철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이제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명철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외부의 기준이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피로사회, 투명사회, 타자의 주방 모두에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주도하고 있어. 그게 결국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사실은 주입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의 영역에는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정말로 의미를 둘 수 있는 걸로 채워져야 하는데, 나는 끝없이 성장해야 돼.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라는 걸로 채워져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서 다 정말 그것만 바라보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행복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걸 안다. 그 만족과 달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알아요. 얼마큼 돈을 벌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 그 나중에 재산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네? 할수록 좋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말하는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40대 은퇴하고 살고 싶어요. 40대에 그냥 파이어족이 되고. 평생 그냥, 요즘은 파이어족이라는 이름도 있죠. 근데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거든요. 치열하게 벌어서 40대가 되면 정말 여행 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그나마 어느 정도의 만족이라고 하는 수준의 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들은 사실 20, 30대가 하는 레토릭입니다. 40대는 그 말 안 해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20, 30대는 그냥 지금 내 삶을 치열하게 우겨넣는 하나의 부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40대가 됐다. 그럼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럼 벌었을 때 40대 은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100억짜리가 아마 나와야 할걸요. 이제는 몇십억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몇십억 가지고서는 뭐 서울에 집 하나 못 사는데 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대의 어떤 환영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유령 같은 것들이 자유인 척하면서 내부에 들어와서 모든 걸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별철 씨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안민낙도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긋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40대가 됐을 때 내가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현금화했을 때 10억이 모이면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평생 살 거야 앞으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럼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40대에 1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계산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대를 이제는 유한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작동 기자를 이제 출발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만 사실은 이제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만약에 20대는 사실 독립해서 이제 내 두 발로 서는 시기고, 30대는 사실 나만 생각해도 되는 시기인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운드리가 넓어지다 보면은, 그래 나 하나는
그냥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면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배우자가 딸리고 부모님이 딸리고 야, 그럼 부모님 이제 병원비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얼마면 되겠니? 거기서부터 무한대가 들어와요. 애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내가 교육시키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되겠니? 거기서 또 무한대가 붙어요. 이제 무한대가 여러 개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안빈낙도의 삶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게 무책임으로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럴 거였으면 이를 버리지 말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소리가 내면에서 울려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죠. 뭐냐면 이 한명철 씨가 얘기하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 세상의 현재의 메커니즘이 각각 개개인의 이미 정말 내면에 가치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거든요. 언제부터 자리 잡았니? 태어난 순간부터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하나,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체득한 것들 하나하나, 내 시간 모든 것들이 이거는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거대한 이념이 정말 빠져나갈 여지 하나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다 젖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 숨막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되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데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한명철 씨의 타자의 추방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과연 내가 온전히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들을 일부나마 달성한 경험이 있겠죠. 자, 그걸 달성을 했을 때 내 삶이 그래서 행복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갔는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달성하고 싶었던 걸 달성한 이후에 제 삶은 훨씬 더 이제 힘들고 각박한 쪽으로 흘러갔던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되돌릴 생각이나 바꿔볼 생각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비된 채로 그냥 살고 싶다. 사고가 마비된 채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만 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든 가고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겠다. 왜냐면 이 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았어야 했던 건지, 예,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곽희님이랑 미성님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에 곽희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떠세요? 그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건 정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저는 되게 확신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죠. 네,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나는 나의 취향을 영화든 노래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슨 직업을 갖고 싶고 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누굴 좋아하고 이게 나는 정확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고 나의 취향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내가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난 지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그랬던 내가 지금에 와서 이제 나를 바라봤더니 일만 하고 내일 일하러 가기 위해서 오늘 자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20대 때 막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처럼 막 아나키스트로 막 활동하면서 막 정말 정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미래를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쇼트가 바뀌어서 이제 시간이 한 20년 좀 흘렀나 봐요. 그 중년의 한 남자를 비추는데 그냥 사회에 그냥 순응하고 그 계속해서 나한테 이제 딸려 있는 어떤 그런 역할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젊은이의 나이에서 그걸 봤을 때와 그 중년의 나이가 돼서 봤을 때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민성님은 어떠세요? 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민성님도 상당히 자기 기준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네, 되게 뭔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엔 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요새는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 혹은 막 그 근로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요새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꿈은 파이어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저도 같은 정말 그러니까 곽희님, 민성님 말씀하신 거가 거의 제 얘기가 될 정도로 또 묻어가려고 젊은 사람들 묻어가려고 똑같이 느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흔들리거든요. 많이 굉장히 크게 흔들려요. 진짜 40층기 무섭다고. 근데 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 내 주도성,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설사 이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정말 확신에 차서 말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야 이게 이제 와서 이게 흔들리면 어떡해?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싶은데 뒤돌아보면 너무 많이 와. 많이 왔어요. 모르겠다고 저 앞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모르겠다고 이 레일에서 그냥 내려버릴 수도 너무 큰 변화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는 건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씩 어떡하지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게 맞는 건가? 이 길밖에 없는 게 아니긴 하네. 근데 내려서 저길 가는 게 맞나? 여길 가는 게 그냥 계속 그러면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유튜브 보고 자자. 유튜브 날 구원해줘. 나 힘들어. 보고 자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때 본능적으로 주변을 봐요. 나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나의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시간을 통과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기웃댈 거였으면 진작 그렇게 하지. 왜 남들하고 다른 자기만의 약간 삐딱한 선을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질문이 따라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네가 바라보는 사람 이상도 될 수 있었잖아. 라는 질문이 네가 원해서 그랬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약 위반처럼 저한테 확 이제 기습을 합니다. 이럴 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 다운 것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못해. 그러지 않겠어? 다른 사람은 10년 동안 그렇게 해와서 그 위치에 있는데 이제 와서 한 1, 2년 잠깐 그렇게 해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날 그렇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되게 심플한 갈등인 겁니다. 내 삶은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 기준이 사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옳은지도 모르겠고 다른 내가 쫓아갈 다른 기준점이 있나? 이거 잠깐 고민하는데도 안에서는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륙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럽죠. 한명철 씨 한 얘기의 글 속에 보면은 그 고통이 사실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갈등, 그런 고통, 그리고 필연적으로 정답은 내가 익숙한 그 장소, 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치열한 고민 끝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런 고통과 그런 피 흘림이 있음에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곳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에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면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 이상적인 다른 존재이면은 또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존재가
내 내면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한 대상이면은 사실은 그게 또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자유롭게 내 욕망으로 내가 추구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외부에 주입된 것이라면 결국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포르쉐고 페라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정말 포르쉐와 페라리를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나는 근데 포르쉐를 타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그걸 얻는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공허함이 오겠죠. 공허함이 오죠.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포르쉐가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내가 포르쉐 했는데 해보니까 끝이네? 그럼 난 다음에 또 어딜 가야 되지? 그쵸. 이런 야 내가 서울에 집 한 칸도 없는데 포르쉐 타고 다니는 게 좀 쪽팔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포르쉐를 가졌다는 것은 그걸 얻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제 훨씬 더 큰 욕망의 어떤 무게감에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양시키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박탈감을 주고 굉장한 그 자기 혐오로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이만 이 꼴이구나 라는 생각. 뭐지? 뭔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직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진짜 야 뭘 해도 안 돼. 의미 없고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기 되게 십상이죠. 그럴 수 있다. 저도 얘기할까요? 네. 가능하십니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부터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워낙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듣는 게 더 좋았고요. 네네. 타자의 추방을 제가 이해하면은 타자의 추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자를 추방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타자와 내가 합일되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네네. 그러니까 타자가 추방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타자가 내가 되었다. 나와 타자의 구분점이 없었다라고 느꼈고, 네. 안빈낙도가 계속 나와서 오늘의 화두가 안빈낙도가 되었는데, 안빈낙도의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알려주세요 제가 경험. 항상 하는 말들이나 뭐 제가 안빈낙도에서 느낀 것들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노숙자를 보게 되는데 노숙자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노숙을 선택하였다. 노숙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포르쉐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정말 머리에 든 거 없고 정말 머리에 안 들어도 되는데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이 포르쉐를 타면 정말 보기가 싫거든요. 정말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맞는 자리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타인들은 또한 그거를 스스로도 느끼죠. 스스로도 포르쉐를 탄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를 타서 나의 공허함이 메꿔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허함이 메꿔진다면 사야죠. 포르쉐를. 그리고 지금 포르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포르쉐를 살 수 있어요. 다만 선택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핵심은.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렌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역시 타는 거잖아요. 포르쉐를.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포르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백수가 됐다고 해서 삶이 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안빈낙도 한다고 해서 삶이 망가지지도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안빈낙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안빈낙도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러니까 부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포인트, 그러니까 사는 방식은 자기를 통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포르쉐가 타고 싶으면 포르쉐를 타는 친구를 두면 돼요. 그럼 포르쉐를 탈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리고 포르쉐를 타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이런 이거 얘기를 하는 뭐 경우가 있어요. 전일이 뭐 예를 전일 들면 예, 뭐 나는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꼭 타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타는 사람들이 있고 안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퍼스트 클래스 할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타면 돼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찾아봤냐고요? 안 찾아본다고요. 그럼 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원한다면 찾아봤겠죠. 그것처럼 원하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것들 다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가 원해서 추구하고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는. 지금 현 삶이 완벽하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답이고, 음. 뭐 제가 자주 얘기 안 하니까 좀 더 길게 하면 예, 타인의 말씀. 추방이라는 건 먼저 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시간에. 예, 예. 타인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타인을 A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볼 거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도.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타인조차도 내가 설정한 인물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곽희님이 안빈낙도하는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마 곽희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투영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쵸. 내가 만약에 그 안빈낙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뭐 그런 거나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신경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더 신경 쓰거나 그 사람 다른 면을 보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또한 자기를 느끼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안빈낙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정말 헛소리다. 안빈낙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논쟁의 소지는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 안빈낙도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렇죠. 하는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빈낙도 그리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비추한다. 비추한다고. 왜냐하면 안빈낙도를 하려면 애지간히 똑똑하고 애지간히 생활력 강하지 않으면 거의 그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무너져야 된다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애지간하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애지간하면 그게 답이고 제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최근에 또 다른 삶을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6개월 이상 새로운 또 삶을 또 살아보고 있는데 네. 살면서 느끼는 결론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최근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뭐 아파트를 많이 사놨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를 막 뭐 수십 채는 아닌 것 같고 여러 채를 사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내가 네. 그 친척분한테 그랬어요. 와 그러면 돈 지금 수십억이 됐는데 이제 좀 놀러 다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더 벌어야 된대요.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개털인데 뭐지? 가만 생각해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과 나가 차이를 봤을 때 그래도 평균보다는 제가 더 많이 놀러 다니고 평균보다는 제가 더 맛집도 많이 다니고 네네. 평균보다는 더 재밌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음. 같이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더 재밌게 잘 살아온 건가? 그쵸. 아파트 몇 채가 더 즐겁게 살아온 건가? 아니면 나처럼 내가 지금 살아온 막 해외도 다니고 해외도 심심할 때 해외도 막 1년 두세 번씩 나가고 막 먹고 싶은 거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블랙야크 100대 명산 한답시고 혼자 막 산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는 게 더 즐거운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냥 본인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모두 다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네네. 다 맞다. 라는 게 답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마지막 뒷부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 부분을 들으면서 느꼈던 결론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거밖에 남는 건 없더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거에 선배들을 보면서 저 선배는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로 사는 거야? 저 형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이 이렇게 사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는 네. 동강님이 그 아파트가 많으신 그 친척분을 보고 만나고 느낀 그게 제가 제 친구를 만나고 느낀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많이 벌고 있겠죠. 그렇죠. 돈 연봉으로 친다면. 근데 제 친구의 삶이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6시에 끝나고 난 요즘에 러닝이 너무 좋아서 30분 동안 동네에 무슨 천이 있어서 거기를 뛰고 그다음 집에 와서 요리를 해먹고 뭐 오를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데 제 삶이 더 나는 이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안정된 직장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가지려고 아등바등 노력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또 너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제 인생이 더 반짝반짝하고 재밌어 보이네. 그러면은 저게 더 좋은 인생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저 동광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행복에 성공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답이에요. 전 진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모든 삶이 옳다? 동의합니다. 모든 삶이 다 답이에요. 근데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기 위해서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삶에 가까워질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한명철 씨의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마저도 이게 정답이라서 제가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치가 사실은 주입된 게 아닐까? 이건 누굴 위한 거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 신앙처럼 자리 잡았지? 나에게 종교가 되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약 한명철 씨 책을 읽고 10명 중에 뭐 9명은 이게 무슨 말도 안 소리야? 뭐 응?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그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어떤 욕구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동관님 말씀을 굉장히 크게 놀랐던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경험을 한다, 체험을 한다. 그것에 반드시 전제되는 걸 소유라고 제가 설정을 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포르쉐 얘기가 나왔는데 포르쉐를 경험하는 것은 포르쉐를 우선 소유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동관님 말씀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포르쉐를 가지고 있는 사인을 통해서 실현하면 된다. 포르쉐 타보고 싶어? 그게 소원이야? 포르쉐 타고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정말 소원이야? 그러면 렌트 잠깐 하고 렌트할 돈도 없어? 그러면 포르쉐 갖고 있는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부산에 한번 다녀오면 되잖아. 그러면 사실 다 느낄 수 있어요. 포르쉐라는 차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 속도감이 어떤지, 토크감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어디 가서 포르쉐 타봤다는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 그걸 내 걸로 소유를 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그 사실은 그 경험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경계만 사실 풀어놓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 도를 깨달으신 분들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이제 좀 위대한 선지자에 해당하신 분들은 전 인류가 나의 친구고 사실 나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등바등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소유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규정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것이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소유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면서 사실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시달리면서 하는데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내가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고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은 사실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외침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라는 외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추구하면서도 전혀
갈등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잠깐 멈추고 진짜 그걸 네가 원하는 건지 주입된 건 아닌 건지 그걸 네가 하느라고 잃어버리는 소중한 게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사실 붙잡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뭔가 있겠죠. 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또 그 돌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포르쉐를 소유하는 걸 원하는 건지 포르쉐를 한번 타보는 경험을 그냥 원하면 되는 건지 포르쉐를 운전하고 싶은 건지 그냥 옆자리만 앉아도 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소유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유? 그러니까 리스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타보는 게 내가 원하는 그 타보는 게 도대체 뭔데? 왜 그걸 그렇게 원하는데? 라고 그 질문을 소유를 계속 해볼 수 있죠. 원한다면 왜 그 소유를 원하는지 정말 그러니까 타인이 너를 봤을 때 쟤 포르쉐를 가진 애야라는 우쭐함이 느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이유로 나 스스로의 이유로 원하는 건지 그걸 정확히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겠죠. 그 타인의 어떤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또 없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타인의 나를 제 포르쉐 가진 사람이야 되게 멋있다 이걸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또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내가 포르쉐 가진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기 때문에 그 갈망의 대상이 또 되고 싶은 거고 뭐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포르쉐를 원하진 않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동광님 좀 짧지만 항상 정말 뼈를 때리는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크게 좀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뭐 타자 주방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할 것이니까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하면 한매적 씨의 책은 아마 제 인생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은 가장 많이 영향을 준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한명철 씨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내 자신인 것 같은데 계속 묻죠. 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답이 굉장히 명쾌하고 쉬웠는데 자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게 되어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외부에 주입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저는 동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을 하려면은 다양한 내부 실험이 있어야 돼요. 그 실험이 사실 경험이죠. 해봤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거는 나 사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주는데 그거 진짜 나한테 특별한 경험이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경험이 많이 누적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알 수 없다. 갈구하지만 알 수 없다. 그리고 타자의 주방에서 같은 것의 테러라고 말하는 한배철 씨의 경고가 저는 그 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들로만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협소한 경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협소한 경험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된 경험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도 굉장히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곽희님도 그러셨다고 말하고 아마 저희 모두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들려요. 무슨 얘기냐? 그 내가 가졌던 확신이 유효하지 않은 그러면 그 확신이 완전하지 않았거나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그 과거에 내렸던 어떤 결론으로 계속 반복해버리면 나중에 경험도 없고 다시 내가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 몇 개의 시줄, 날줄도 없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뭐 저희 책 읽고 토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저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넓혀주는 게 아닌가. 저희가 계속 타자를 이렇게 타인을 이렇게 추방해내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타자의 삶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내가 또 경험해보고 날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고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책을 읽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오늘 동아님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끝없이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근데 저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멈출 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언젠가 다시 이런 주제가 나와서 다시 맞습니다. 한번 이 책이 생각날 것 같아요. 분명히 소환될 거고요. 이렇게 정말 딱 빅뱅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떠날 때이기 때문에 오늘 타자의 주방은 이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곽기님 다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연상호님의 네. 그 지옥인가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 넷플릭스에 올라오고 다 네. 같이 뭐 한두 편이라도 네. 본 다음에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언제 이게 시작하죠? 19일이어가지고 11월 10일 금요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애매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원래 원작을 보고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원작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한번 그럴까요?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원작을 가지고 보려면 그 웹툰 자체를 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네네. 어떤 내용인지를 음. 원작은 어떤 내용인지를 줄거리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넷플을 좀 보고 뭐 달라진 점을 좀 비교해 보거나 네네네.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가 공개가 안 돼서 음. 저는 이 결말이 되게 좀 이렇게 끝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작을 네. 보셨을 때. 되게 좋다 그랬어요, 이 음. 결말이. 그래서 좀 결말이 네네. 다른지 같은지 또 어떤 이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2, 3부 정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좋을 것 줄거리를 좀 예. 말씀드리는 걸로 좋을 것 할게요.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원작이 있고 이제 각색이 될 때 그 차이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원작 영화 이렇게 나오면 원작 영화 비교 많이 해보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가장 핫하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그 지옥 웹툰 네네. 원작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다 나눠보고 넷플릭스로 공개됐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얘기해 보면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곽희님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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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보신 거 있어요? 그 좋아하죠. 사입이랑 음, 돼지의 왕. 돼지의 왕. 저는 돼지의 왕 되게 좋아합니다. 돼지의 왕 좋아하고 부산행도 연상호 네네네. 거죠? 맞아요. 예, 부산행도 선대 돼지의 왕이 더 좋았어요.